결혼한 지 이제 반년이 되어 가는 새댁입니다. 임신한 지는 넉 달이 되었어요. 사실 이 글을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묵은 감정이 너무 많아서였죠.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친정 엄마에게 최근 전화가 왔는데 그 통화를 한 이후로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울컥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후련했어요. 엄마에게 모질게 굴었다는 죄책감과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늘 비교당하며 자랐습니다. 남동생이 있었는데 엄마는 항상 동생에게만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도 딸로서 해야 할 몫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엄마와의 관계를 끊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동생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왜 동생이 불쌍하다는 건지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 엄마의 편견 때문이었죠.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동생은 아빠와 살게 되었고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는데 엄마는 늘 동생은 남자애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닐 거야 라며 안쓰럽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엄마 옆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엄마의 머릿속엔 늘 아들이 먼저였어요. 엄마는 제가 겪는 어려움엔 무심했지만 동생이 조금만 힘들다 하면 그건 큰일이라도 되는 듯이 호들갑을 떨었죠. 솔직히 그때부터 마음 한켠이 삐걱거렸던 것 같아요. 이혼 후 엄마와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조차 없는 방에서 살다 보니 씻는 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샤워 대신 수건을 물에 적셔 몸을 닦았고 겨울에는 손끝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갔고 고등학교 내내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한 채 교복으로 버텼죠. 그래도 엄마가 고생하니까 나라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늘 동생은 엄마 밥도 못 먹고 자란다고 걱정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허무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는 정작 제 현실엔 눈길조차 주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남동생이 제 물건을 가져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대들면 엄마가 번개처럼 달려와 저를 혼냈어요. 빗자루로 맞고 욕을 듣고 그러면서도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엄마는 그저 동생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그때 느꼈어요. 엄마에게 나는 딸이 아니라 그냥 동생을 위한 희생양 같은 존재라는 걸요. 그래도 혹시나 언젠가는 엄마가 나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기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졌습니다. 동생이 잘 되면 기뻐하던 엄마의 얼굴 반대로 내가 힘들다고 해도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듯 무심하던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 저는 엄마와 그렇게 살았는데 아빠와 함께 지낸 동생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더군요. 저는 단칸방에서 빵 한 조각 아껴 먹던 시절을 견뎠지만 동생은 몇십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고 비싼 과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빠가 남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서툴다 보니 엄마는 늘 마음이 쓰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무얼 원하든 다 해주셨죠. 옷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사주고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몰래 송금도 해주셨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내내 교복만 입고 다녔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여겼어요. 그저 넌 착하니까 괜찮다는 말로 모든 걸 덮으셨죠. 엄마에게 착하다는 말은 칭찬이 아니라 더 참고 더 포기하라는 명령이었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 저는 오히려 마음을 공부 쪽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공부라도 잘해야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어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은 없지만 오히려 그게 더 절박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덕분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제게 수고했다고 말하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잠시뿐이었어요.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든 일을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돈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결국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학 다니는 동안 한 학기에 100만 원씩 주시던 돈도 결국 엄마 손에 들어가 가게 자금으로 쓰였어요. 엄마는 그때 진심으로 꿈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냥 동생에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던 걸까?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사 경험도 준비도 부족했으니까요. 결국 빚만 남기고 문을 닫게 되었죠.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어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뭐하나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죠.
그래도 그때는 엄마가 나중에 고마워하겠지, 나도 언젠가 보상받겠지, 그런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며 버티던 착각이었네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바로 사회로 나왔습니다. 운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이 되었어요. 그때는 제 인생이 조금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지내시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동생 걱정뿐이었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살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모두 감당했는데 엄마는 번 돈이 생기면 늘 동생에게 보냈습니다. 동생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등록금은 할아버지께서 내주셨고 생활비와 교재비는 전부 엄마가 챙겨줬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죠. 그래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엄마가 그동안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점점 당연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직장 초년생이었지만 저는 엄마와 동생 둘을 먹여 살리는 기분이었어요. 월급날이 와도 제 통장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고 점심도 편의점에서 때웠고 옷은 세일할 때만 샀어요. 친구들이 회식이나 여행을 가자고 하면 늘 빠져야 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정말 엄마도 나를 좀 봐주겠지.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동생이 졸업할 때 엄마는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동생에게 큰 돈을 주셨고 엄마는 그 돈에 자신이 살던 집, 전세금까지 보태서 동생에게 집을 사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멍했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그렇게 동생에게 모든 걸 쏟은 뒤 제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반가웠어요. 이제는 엄마와 평범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생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일도 안 나가시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식비까지 전부 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엄마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했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태도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제 일정이나 약속 하나하나에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남편과 교제 중이었을 때는 데이트를 나가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는 늘 결혼을 미루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외로워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존재였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동생이 취직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처음에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나보다 몇 년 늦게 사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동생 걱정을 했는지 다 봐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짐이 덜어지겠지, 엄마가 이제는 내게도 신경을 써주겠지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첫 월급도 받기 전에 엄마는 또 동생의 자취방 월세를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회사 근처로 집을 구한다며 전세금을 올려서 마련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도 한 대 사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걸 동생은 너무 쉽게 받아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까지도 엄마는 제 이름으로 된 대출금을 다 갚지도 않았는데 동생의 자동차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엄마를 위해 헌신하고 돈을 벌어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힘들어도 참고 버텼던 모든 순간이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내게 돈을 보태주길 바랐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번이라도 고마웠다는 말을 듣고 싶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얘기를 할 때만 표정이 환해졌어요. 동생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며 자랑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데 마음 한쪽이 서늘하더군요. 세상에 나 혼자만 바보처럼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함께 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살면서 동생 뒷바라지를 마음껏 하라고 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이유를 묻길래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요. 엄마는 제 말을 듣고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동생이 취직했는데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이기적이라고요. 그 말에 정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나는 단지 평범한 사랑을 바랐을 뿐인데 엄마는 끝까지 내 마음을 몰라줬어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대하는 제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 이후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했어요. 평생을 같이 했던 가족이지만 그 관계가 한순간에 끝났다는 걸 실감하니 마음이 어지러웠죠. 그래도 이상하게도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존재가 사실은 나를 이용했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밤마다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그동안 엄마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며 살았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죠. 답은 없었지만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은 확실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저를 저주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자신은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숙식이 제공되는 직장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안도감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엄마와 함께 살면서 내가 짊어졌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떠난 뒤 집안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점심시간마다 괜히 창밖만 바라보곤 했어요. 한때는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면서 마음 한켠이 휑하더군요. 그래도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감정을 다 써버린 사람처럼요. 이제야 진짜 홀로 서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던 시기 나는 여전히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뒤라 그런지 결혼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잔해가 남아있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풀려갔습니다. 시부모님은 내 사정을 알고 계셨고 결혼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도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런지 낯설고 따뜻한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곳의 분위기는 내게 익숙하지 않은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서로 챙겨주고 밥을 먹을 때도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신기했죠.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왔는데 시댁에 가면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저절로 빠지더군요. 시어머니는 내게 무언가를 시키기보다 쉬라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웃음 짓게 하셨어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내가 잃었던 가족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불안과 설렘이 뒤섞였어요. 나는 여전히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지만 시부모님의 따뜻한 시선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예식장 리허설 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찾아 헤맸던 가족의 온기가 바로 그 안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나는 여전히 시댁과 가까이 지내며 살았습니다. 회사 일로 지치던 날이면 시댁에 들러 하룻밤 묵고 오는 일이 잦았고 시부모님은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 따뜻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러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은 내 일처럼 기뻐하셨죠.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죽을 끓여서 보내주셨고 시아버지는 출근 전 들러 제 안부를 묻곤 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세상 어딘가에 나를 걱정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예전의 상처가 조금씩 희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3년 가까이 끊어졌던 엄마의 전화였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를 눌렀죠.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나를 탓했고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딸은 남자 잘 만나 잘 살고 있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어요. 분노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잡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자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이 사람과의 인연은.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울고불고 했을 텐데 이번엔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어요. 단지 오래된 상처 위로 흙이 덮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엄마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왜 나만 이런 가족이었을까 같은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면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그날의 일상을 나누며 웃었어요. 그런 평범한 시간들이 내겐 가장 큰 선물이었죠. 요즘은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마음도 차분해졌어요. 가끔은 할아버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나를 도와주시던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이제야 진심으로 느껴지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찾아뵈려 합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면 무척 기뻐하시겠죠. 그분들이 계셔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보다 현재의 평온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